종교 너머 아하. 매주 월요일 코너입니다. 종교 너머 아하. 종교의 우를 넘어 이웃 종교와 화합하고 협력하는 분들을 초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이번 주 일요일 4월 28일은 원불교 최대 경절인 대각개교절입니다. 대각개교절의 참뜻은 뭐니 해도 화합과 평화가 아닐까요? 원불교인이라면 한국 사회의 갈등과 대립을 넘어 대화합을 위해, 더 나아가 세계 곳곳의 분쟁과 전쟁을 넘어 평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할 텐데요. 오늘은 사선 국회의원을 지내시고 아시아 종교인 평화회의 사무총장, 원불교 종교연합운동 추진위원장, 사단법인 평화의 이사장을 맡고 계신 진산 김성곤 교도님과 평화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초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출연을 해주셨는데요. 먼저 원음방송 청취자분들께 인사부터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원음방송 청취자님들 또 우리 교도님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대각개교절 맞아서 모두 큰 은혜 받으시고 또 모두 성불 제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이번 주 일요일이 원불교 최대 경절인 대각개교절입니다. 이 대각개교절의 참뜻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대종사님의 대각 첫 일성이 만유가 한 체성이요 만법이 한 근원이다 이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만유가 한 몸이라고 한다 그러면 당연히 인류도 한 가족이고 또 우리 남북 동포들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정치권의 여야도 다 한 몸인데 이 서로가 이런 그 공생의 길을 가지 않고 자꾸 이게 분열이 생겨서 여러 가지가 참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이 대각개교절에 이 만유가 한 체성이라는 메시지는 정말 인류를 위한 대평화의 메시지인데 네. 이걸 좀 우리가 잘 새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대종사님의 대각일성, 만유가 한 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라는 뜻이고, 그런 만큼 이 평화에 대한 책임이 우리 원불교인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 평화가 안 된다고 불평하실 게 아니고 우리 그 종교인들 그리고 원불교인들이 다 내 탓이요 하고 좀 같이 좀 깊이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자, 그런데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한반도 평화도 위기고 또 세계 평화도 위기인 것 같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좀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뭐 인류 역사가 시끄럽지 않을 때가 없었는데 뭐 지금은 뭐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 또 뭐 이스라엘도 그렇고 우리 남북 관계도 완전히 지금 대화가 단절된 지 지금 2년이 넘었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걸 좀 타개해야 될 텐데 뭔가 좀 종교인들 또 정치인들이 같이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먼저 이 한반도 상황을 보자면 지금 북한과는 전혀 대화가 없는 상황이고 또 종교인들마저 그 교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좀 한반도 평화에 또 희망의 불씨를 살려볼 수 있겠습니까? 그 양지은이라는 가수의 불씨라는 노래가 있는데 거기 보면은 우리 한민족이 반만 년을 같이 살았는데 70년 갈라진 그게 뭐 그렇게 대수냐? 네. 그까지 다 아무도 아니다. 뭐 이런 가사도 있습니다만은 지난 그 문재인 대통령 때는 뭐 정상회담이 3번이나 연속해서 있으면서 거의 그냥 통일로 갈 뻔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제 북미 회담이 결렬이 되면서 그냥 이렇게 도로아무 타결이 됐는데 뭐 어쨌든 뭐 그 윤 대통령 들어와서 지금 남북 관계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만은 저는 뭐 이것도 결국 다 극복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좀 길게 보고 늘 한반도 평화 또 우리 북한 동포를 위한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은 저는 뭐 언젠가 또 대화가 이어지고 또 남북 관계도 한반도 통일 문제도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혹시 그 정부나 우리 국회에서 북한과의 어떤 대화라든지 어떤 이런 목소리가 좀 더 많이 나와야 되겠죠? 분명히 뭐 22대 국회 때는 많이 나올 거예요. 이번 그 총선 결과를 보더라도, 지난 그 2년간의 그 현
정권에 대한 어쨌든 뭐 심판이었다고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여야 관계도 그렇고 남북 관계도 그렇고 대화를 해라 하는 것이 국민들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예. 22대 국회는 뭔가 좀 변화가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총선 얘기도 좀 해주셨는데 지금 한국 사회의 대립과 갈등도 좀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이제 네네. 그 전까지 이제 여야의 대립이 참으로 컸는데 좀 22대 네. 국회 들어서 이제 좀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쨌든 21대 국회는 저희가 뭐 최악의 국회라고 그랬거든요. 뭐 대화는커녕 늘 국회에서 일방적인 통과 또 대통령의 또 거부권 이런 것이 그냥 연속이었는데 근데 어쨌든 뭐 요즘 뉴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하고 이제 뭐 만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사실은 진작 2년 전에 이렇게 시작을 했었어야 되는데 예. 네, 이렇게 안 된 게 아쉽고 어쨌든 그 원인을 보면은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한테 이겼다고는 하지만 0.73%였거든요. 네. 그렇다 그러면 국민들 거의 절반이 또 그 이재명 대표를 지지했기 때문에 국민을 봐서라도 윤 대통령이 먼저 손을 내밀고 같이 좀 대화를 시작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게 굉장히 좀 원인이었던 것 같고 근데 이번에도 보면 이제 그 민주당이 또 다른 여당과 함께 뭐 거의 192석이고 여당은 108석이라는 엄청난 지금 그 의석 차가 있는데 네. 근데 이 표 차이를 보면 또 큰 차이가 나요. 예. 민주당하고 국민의힘하고 5.4%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민주당도 뭐 이번에 뭐 압승을 했다고 뭐 자만할 것이 아니고 또 국민의힘 그 여당을 대화의 파트너로서 국회에서 좀 같이 협치를 해나가야지 만약 그 또 의석수만 믿고 그냥 또 일방적으로 밀고 나가면은 다음 그 지방선거나 또 대선 그때 또 패착이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예. 그러니까 22대 국회의원분들은 좀 여야를 서로 존중하는 그런 국회를 네. 만들어 줬으면 좋겠고 또 우리 네. 시민들도 또 어느 한 네. 편을 강력하게 지지하면서 또 상대편을 네. 또 미워하는 그런 또 분위기도 있잖아요. 우리 시민들에게도 좀 그러니까 하고 이게- 싶은 말씀 있으세요? 그러니까 정치권에 물론 뭐 원인이 있는데 어쨌든 시민들도 거기에 휩싸여서 그런지 뭐 카톡이나 이 유튜브 보면은 우리 사회가 너무 그냥 지금 죽기 살기로 서로 싸우는 그런 지금 형국이거든요. 네. 그런데 아까 우리 대종사님의 그 대각일성도 그렇지만 이게 인과라는 게 있잖아요, 불교에. 예. 그러니까 가는 말이 좋아요, 오는 말이 좋다고 서로 살리는 정치를 해야지 우리가 다 같이 살지 서로 죽자 그러면 결과는 다 같이 죽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시민들도 그렇고 또 정치권도 그렇고 이 상극의 대립의 정치를 상생과 대화의 정치로 어쨌든 나가야 된다. 그래서 정치권과 시민들이 정말 앞으로 22대 국회 4년 동안은 그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뭐 남북 관계도 결국 마찬가지고요. 이런 대립의 정치를 좀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길로 좀 나가기를 정말 간절히 희망을 합니다. 네. 우리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상대방을 뭐 틀렸다, 잘못됐다 이렇게만 보지 말고 네. 좀 인정하고 네네. 존중하는 그런 마음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그렇습니다. 세계 평화도 위기인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또 이제는 네. 이스라엘과 이란의 다툼까지 있어서 또 걱정인데요. 왜 자꾸 이런 네.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이건 뭐 우리 국내 정치하고도 뭐 어떻게 보면 비슷한데요. 근데 이제 지금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전쟁, 또 이스라엘과 이란, 또 하마스, 그냥 뭐 오랜 역사적인 좀 배경이 있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했을 때 우리는 러시아를 또 일방적으로 비난했습니다만은 사실은 또 그 배경에는 서방이 동서독 통일 이후에 나토를 절대 동쪽으로 전진하지 않겠다 그러는데 서방이 그 약속을 어겼거든요. 네. 그러면서 점점 러시아 턱 밑까지 나토가 확장을 하니까 러시아가 이제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저는 시작이 됐다고 보는데 서로 자기가 옳다고 주장을 하지만
이 충돌에는 그 손뼉도 마주쳐야지 그 소리가 나듯이 어느 일방의 잘못으로만 이렇게 해갖고는 이게 뭐 해결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 우크라이나 전쟁도 지금 3년째 접어들고 있고 또 이스라엘 하마스도 뭐 지금 이게 곧 끝날 것 같더니 어쨌든 엄청난 지금 인명 피해를 낳고 있는데 저는 이 어떻게든 그 유엔이 중재를 하든지 뭐 미국이 중재를 하든지 해서 이 대화 또 휴전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계속 그 상대방 탓만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끝이 안 나고 있어요. 이 대화 계기절에 좀 메시지가 이분들한테 좀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사실 네. 그 이스라엘도 이란도 네. 각각 이제 그 종교라고 하는 것이 또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나라들인데 그 배경에 좀 그런 게 있죠. 예, 그렇습니다. 유대교나 네. 이슬람교가 이렇게 평화의 네, 네. 종교일 텐데도 이렇게 네. 다툼을 하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성곤 이사장님께서는 또 종교 철학으로 박사를 하신 또 종교학자시지 않습니까? 예, 이럴 때 그 세계적인 종교들이 좀 큰 힘을 좀 네.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좀 그렇지 네. 못한 상황이 좀 안타까워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 전쟁을 일으키고 또 휴전을 하는 그 주된 책임은 일단 정치인들한테 있죠. 근데 이제 정치인들은 일단 국민의 감정 또 국가 이익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상대가 치면 또 뭐 거기 또 맞대응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그 정치인의 한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종교인은 그 뭐 기독교에서도 상대가 오른뺨을 치는 왼뺨을 내놔라 이런 그 메시지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정치인에 비하면 훨씬 더 상대방을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는 그런 그 깊이가 종교인한테는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런 충돌을 정치인한테만 맡겨서는 저는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봐요. 네. 그래서 종교인들이 정말 힘을 합해서 이럴 때 목소리를 내고 사실 뭐 종교인들 숫자가 그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그리고 또 정치인들은 이런 그 종교인들의 그 목소리를 무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종교인들이 좀 연대하고 서로 힘을 합해서 정치인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이런 정치적인 충돌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데 좀 더 나서야 되는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좀 아쉬움이 듭니다. 솔직히. 네. 그 세계적인 종교들 중에서 그나마 이제 그 카톨릭의 이제 교황님께서도 계속 네. 목소리를 내고 계시고 그런데 네. 이제 불교나 이슬람교도 이제 꽤 큰 네. 종교인데 네. 여기서는 또 목소리가 또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종교 연합하고 있는 그 세계 종교 연합 기구가 있잖아요. 네, 있죠. 이런 데서 좀 목소리를 좀 많이 좀 내줬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작동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그 종교연합 추진위원회 원부교수 이걸 유할 추진위원회라고 그러죠. 그래서 제가 이 다음 달 말에도 또 로마에 가서 좀 그런 얘기를 하고 이번 7월 달에도 또 유엔 본부 가서 그런 얘기를 할 기회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원부교에서 종교와 그 정치의 관계를 그 어머니와 아버지의 관계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지구 전체를 한 가족이라고 볼 때 이 지구 가족의 아버지 역할은 유엔이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유엔이 지금 제 역할을 솔직히 못하고 있죠. 그건 아까도 얘기했듯이 정치인들로 구성된 그 한계가 있어요, 유엔은. 그렇기 때문에 유엔이 아버지의 역할을 못할 때는 이제 어머니가 또 어머니의 역할을 좀 해줘야 되는데 아직 지금 어머니 역할을 할 이 종교연합체가 몇 개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힘이 약하고 그 조직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주장하는 것은 이 음이 있으면 양도 있듯이 이게 두 개가 조화돼야 되는데 지금 이 지구상에는 소위 그 양의 역할은 아버지 역할하는 유엔만 홀로 싸우고 있지 그 음의 역할하는 어머니의 역할이 없기 때문에 이 평화가 정착하는 데도 어려운 것이 아닌가.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 원북에서 주장하는 이 유월 운동에 그 로마 카톨릭을 비롯해서 불교, 이슬람교 이런 분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정말 세계 평화를 위해서는 뭐 기후 변화 문제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각 나라가 자기네 이익만 생각을 하니까 이 기후 변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반드시 유엔도 있어야 되지만 그 역할을 유엔에만 맡겨서는 안 되고 유알이라는 조직이 나와서
이 세계 평화를 이루는데 함께 손잡고 나가야지. 지금은 어쨌든 한쪽만 있고 다른 쪽이 없어갖고 지금 뭐라고 할까 이 수레바퀴가 앞으로 가지 못하고 빙빙 돌고 있는 뭐 그런 그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좀 종교연합운동을 좀 적극 원불교는 물론이고 다른 종교들도 합력해서 좀 같이 나가면 이런 평화의 문제 또 기후변화 문제 이런 것들이 다 해결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원불교가 작은 종교지만 이렇게 세계 평화에 네.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이렇게 종교 연합 운동을 또 열심히 해 나가고 있는데 우리 이사장님께서 또 종교 연합 운동 추진위원장을 또 맡고 계시잖아요. 이제 올해인가요? 내년인가요? 그 세계 종교인 평화 회의 그 회의가 또 우리나라에서 유치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계획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은 바가 있어요. 추진 중이고요. 정부에서는 어느 정도 동의됐고 지금 같이 공동 개최할 지방자치제가 아직 결정이 안 됐는데 이 6월 운동을 성공시키는데 내년도 세계 종교인 평화회가 저는 결정적인 분수령이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 원불교인들도 함께 이것이 반드시 한국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고 또 한국에 계신 전 종교인들 또 전 국민들이 좀 힘을 합력해서 한반도가 그동안에 이 열강의 충돌 속에서 정말 오랜 동안 그 고통을 받았는데 이제는 우리가 선병자의라고 이 평화의 메시지를 한반도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걸 종교인들이 앞장서서 할 수 있도록 그 세계 종교인 평화회가 내년에 반드시 한국에서 유치돼서 앞으로 종교연합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해서 세계 평화를 이루는데 우리 한민족이 홍익인간의 깃발을 들고 좀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야말로 한반도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좀 세계가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내년에 세계의 모든 우리 종교 지도자들이 한반도에 모일 수 있는 이 세계 종교 평화회의 그 회의가 내년에 꼭 이렇게 열릴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좀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는 방송에서도 홍보 좀 잘해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사단법인 평화의 이사장이신 김성곤 이사장님이었습니다. 이사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